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가을 학기부터 수능학교 벌써 지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교수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조교수 시절을 서바이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냥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이게 조교수 때 에피인데 저는 좀 에피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많습니다. 네.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책으로 내야죠. 저스트 스마일. 네네네. 저는 조교수 때 일이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히 처음 조교수 하게 되면 내가 영어 발음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나한테 이 발음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도 되게 많이 쓸 때예요. 지금도 못하지만 지금은 마인드셋이 달라요. 네가 날 비웃어? 뭐 이런 거. 근데 아무튼 근데 아마 제가 조교수 때였던 것 같은데 남학생 둘이서 맨 뒤에서 제가 영어로 무슨 단어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영어를 듣자마자 갑자기 킥 그러면서 둘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근데 경우 있죠.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보이고 뒤가 그 음, 두 음. 학생들 옆으로 가 맞아, 맞아, 있더라고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맞아. 근데 계속 이게 한 번 킥킥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같이 있던 학생들도 뭔가 이상하다 하고 계속 쳐다볼 정도로 음.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진짜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조금 물론 지금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다. 기분 나쁩니다. 너무 기분 뭐가 나쁘 됐든 기분 나쁩니다. 그럼요. 그런 상황을. 한국어로 욕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또 풀자면 저 조교수 때 이제 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파이널 exam 보고 학점을 내잖아요. 근데 학점이 그 친구가 수업 시험도 안 보고 또 프로젝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점은 F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 처음 경험했는데 아니 미국인데 미국 엄마가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애가 시험도 잘 봤고 과제도 다 냈다는데 왜 F냐. 와 근데 정말 빡치잖아요. 근데 학생이 학생한테 내가 야 너 거짓말했어 이럴 순 없잖아요. 내가 마이너리티인데 걔가 위에 올라가서 나는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저렇게 아, 했다. 그리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때 좀 제가 아이디어 좀 젊었고요. 아이디어가 학생한테 책을 주면서 자, 이 책에서 네가 기말고사 때 봤던 시험 문제 딱 두 개만 골라봐라. 그럴 수 음,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다 떠내면 이거 정도 나왔었나 할 수 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맞추면 내가 학점을 다 주겠다. 네가 말한 뭐 80점에 100점이면 80점을 주겠다. 그래 놓고 이제 시간을 줬어요. 학생이 한 시간 동안 책을 계속 보더라고요. 한 시간 있다가 저한테 그냥 주더니 그냥 자기 F를 받겠다면서 나가더라고요. 한 시간이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30분도 고민을 아니고? 했죠. 자기도 고민. 제가 좀 오버한 걸 수도 있어요. 한 45분?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 소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조종하고 그게 왠지 미국에는 없을 것 없을 같잖아요. 것 같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더 많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아이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통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통제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예상외로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맞아요, 한국만 맞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보통은 지금 제가 있는 타우슨처럼 조교수 임용되고 첫 학기에는 티칭이랑 리서치만 전념하게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첫 1년 동안 서비스나 어드바이징은 아예 안 시킨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학기부터 뭐 다 시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좀 드물고 그래서 그리고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학기 티칭을 하나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한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 다 계약 조건에 넣어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학생들 어드바이징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시간이 많이 드는 편이라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어드바이징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는 좀 많이 바빠진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원투원이라고 해서 한 명씩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징 할 때 보면 와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진짜 하루 종일 했는데 2명 만났거나 3명 만났거나. 근데 아직 뭐 학교마다 포맷이나 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처음 그 시스템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익숙해지면 이것도 일이니까 요령도 생기고 또 학생들 이렇게 어드바이징 할 때도 뭘 딱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지 처음엔 잘 안 보이고 허둥지둥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과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학생들 커리큘럼만 따로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저는 저한테 할당된 학생들이 숫자가 보통 한 학기에 한 열댓 명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뭐 20명까지 되나?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커리큘럼만 확인해 주면 예를 들어 얘가 딱 지가 원하는 때에 졸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필수 과목들 잘 듣고 있는가 뭐 이런 것만 점검해 주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 과목, elective라고 하죠. 그런 거를 뭘 들을 건지 좀 추천해주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걸 좀 들어본 다음에 앞으로 뭘 할 건지, 뭐 커리어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약간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것만 하면 돼서 뭐 크게 이게 뭘 따로 해줘야 되는 건 없고 광김이 말한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또 다 폼이 따로 있어서 그거 이제 필아웃 하는 거가 좀 익숙해지면은 힘든 거는 없어요. 저는 뭐 뉴욕에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잡일보다도 어드바이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이렇게 연결되면은 시스템만 익히고 폼을 알고 이게 어떤 거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학생, 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학생들 레벨에 따라서 뭐 어떤 거를 챙겨줘야 되는지 그런 것만 숙지가 되면은 어드바이징은 크게 뭐 어렵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할 때 첫 학기는 좀 이게 좀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또 더블 체크를 했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 학부 어드바이징은 담당자가 아예 따로 있고 대학원생들 중에 자기에게 지도받는 학생만 이제 딱 지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박사할 때도 광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 언더그래주에이트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드바이징 하는 디렉터 아니면 뭐 이렇게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그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자기한테 할당된 자기 이제 지도를 받는 자기 밑에서 이제 졸업을 하는 그 학생들만 딱 맡아서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광김이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티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것도 학교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33 티칭 로드라고 해서 한 학기에 3개의 클래스를 할당을 하거든요. 한 교수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33 로드인 경우라도 그 준비해야 되는 수업 그 과목 자체는 2개, 소위 말해서 two prep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과목을 two section, 그러니까 2섹션으로 클래스를 쪼개가지고 똑같은 거를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two prep만 하는데 그 테크니컬리 이제 3개 수업을 가르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3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광김도 비슷한가요? 네, 저희는 특별히 이제 하이어 처음 이제 임용이 되면 한 2년간은 좀 수업을 좀 적게 줘요. 그래서 첫 시메스터에는 2과목을 가르치고 두 번째 시메스터에는 뭐 3과목을 가르치거나 그것도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2년 윈도우에 있어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같은 과목을 2섹션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스크립트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침에 한 과목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다른 섹션을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프랩은 하나를 가르치고 있죠. 와, 그러면 수업 2개만 하시는 거예요? 대박. 그러면 좋겠지만 그럼 엄청 꿀이죠. 근데 보통 여기에 제가 지금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고 학생들 방송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새로운 또 1크레딧짜리 라이브 방송을 매주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제가 클럽 어드바이저여갖고 방송 클럽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기별로 이렇게 대학원 수업 하나씩을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인퍼슨이라서 더 추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과목 가르치고 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금 저희 주 중간에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라이브 방송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들어왔던 그 조교수 친구는 지금 몇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친구는 과목은 지금은 2개를 가르치는데 그 한 개 과목 자체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크레딧 시간으로 따지자면 엄청 가르치는 게 왜냐면 방송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방송은 렉처를 한번 하고 학생들을 나눠서 3일에 나눠서 프로덕션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 그게 약간 불만이죠. 프로덕션을 가르쳤더니 시간이 많이 든다. 근데 사실 요거 아까 전에
티칭 로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했는데 보통 티칭을 어사인을 할 때 그 디렉터나 체어 같은 분이 연락을 해요. 네가 이번에 이런 수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가 가르치고 싶은 과목은 어떤 거냐.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방송을. 그래서 방송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외국인인데 스크립트 라이팅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 제가 그래머도 잘 모르고 맨날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자신감 어디 갔습니까? 자신감. 없어요. 자신감이고 나발이고 나는 프로덕션은 진짜 막 멋있거든요. 제가 또 제 자랑은 아닌데 또 할 때 또 약간 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거 가르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디렉터가 이번에 새로 오는 조교수가 있는데 사실 조교수한테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조교수 아까 방금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조교수들은 수업이 적어도 힘들거든요. 수업이 많으면 더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수업은 조교수한테 주고 저는 부교수로 왔으니까 네가 스크립트 라이팅을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울면서 그러나 말로는 웃으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어 하고 가르치게 됐는데 문제는 약간 꿀이었어요. 이제 스크립트 라이팅도 한번 어떻게 시스템을 정해놓으면 사실 가르치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서 네, 다른 조교수는 수업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저는 뭐 사실 좀 단시간에 짧게 하고 있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티칭이라는 게 수업하는 시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수업 준비부터 시작해서 수업하는 시간, 그리고 과제 채점하고 성적 관리,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처음 1, 2년 차에 준비할 때는 정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4, 5년 차에 비교하면 그렇죠. 몇 배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사 티칭 로드인 티칭 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 티칭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만 따져도 상대적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연구라던가 아니면 개인 생활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하기도 힘들다고 듣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처음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학교에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2년 차 때 이직을 생각하냐, 안 하냐가 되게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사 티칭 로드인 학교를 가게 되면 솔직히 내가 네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연구할 시간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가 티칭을 얼마나 잘했는가 보다도 내가 리서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4사인 티칭 로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리서치할 시간은 없다 보니까 내 연구 성적은 별로 없겠죠, 실적이. 그래서 이직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티칭 스쿨에 많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른 게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티칭 스쿨에서 리서치 실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좋은 학교들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 얼마나 진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맞아요. 한국 교수님들 중에 뭐 33도 그렇고 4사 티칭 로드인 학교에서 티칭 스쿨에서 음, 리서치 스쿨로 옮기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티칭하는 과목들도 보통 테뉴어 받기 전에 적게는 이제 5개 아니면 많게는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의 과목들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티칭 프로파일을 만들어 두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목들 중에 대부분은 원래 있던 과목들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실라부스 다시 이제 좀 리바이즈 해가지고 티칭을 하고 아니면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새로 개설을 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디벨롭해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학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학기 정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미디어 라이팅도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스크립트 라이팅을 어떻게 가르쳐? 근데 그 과목을 제가 지금 한 몇 학기째죠? 지금 한 4학기째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뒤에 약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빼면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해 지나서 교재를 싹 바꾼다거나 그래서 이제 수업을 갈아엎는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시험 문제라던가 렉처에 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라던가 그런 걸 이제 수정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 티칭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수다를 떨 계획에 있기 때문에 티칭에 관련된 노하우는 다음 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다가 너무 길어진 관계로 리서치와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편 에피소드로 넘기겠습니다. 계속되는 슬기로운 교수생활 1편 웰컴 투 헬 조교수 라이프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자분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이었습니다.